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여든을 훌쩍 넘긴 노이사 김성훈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 일어나실 때 무릎이 삐걱거리고 어깨가 쑤시며 허리가 뻣뻣해 힘들지 않으셨나요? 저 역시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두려웠고 또 얼마나 아플까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곤 했지요. 하지만 지금 저는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가벼운 발걸음으로 진료실 문을 열고 주말이면 잔디밭을 산책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보약을 드시나요? 특별한 운동이라도 하시나요?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평생 소홀했던 부위를 조금 더 정성껏 돌봤을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이 탓이라며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손주들과의 웃음, 친구들과의 여행, 삶의 설렘들 말입니다. 때로는 내일 눈을 뜰 수 있을지 불안해지기도 하지요. 저도 그런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특정 부위를 꾸준히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전혀 다른 색으로 물들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앞으로도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노년을 위한 건강 처방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도 설정해 두시면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시면 몇 분을 추첨해 작은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저 같은 노이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60년 의사 인생을 통해 발견한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놀라운 건강 비밀을 함께 알아보실까요? 우리 몸을 묵묵히 지탱하며 평생 수십만 킬로미터를 걷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 바로 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소중한 발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제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8배 박할머니셨지요.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할머니는 두 아들의 부축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발이 너무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자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역입니다. 이젠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할머니의 눈가에는 절망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발을 살펴보았습니다. 두껍게 쌓인 굳은 살, 메마르다 못해 쩍쩍 갈라진 뒤꿈치, 그리고 발가락 사이사이는 습기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각질로 인해 붉게 염증까지 생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돌봄받지 못한 땅처럼 황폐해 보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평소에 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할머니는 멋쩍게 웃으시며 대답했습니다. 관리할 게 뭐 있나요? 그냥 씻기만 하는 걸요.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발을 그저 깨끗하게 씻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 그 이상입니다. 발바닥에는 무려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모여 있으며 이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이라 부르고 현대 서양 의학에서도 발 반사구 이론을 통해 이러한 연결성을 인정하고 있지요. 저는 의대생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발의 근육과 혈관이 펌프 역할을 하여 심장에 부담을 덜어주고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발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며 심지어 숙면을 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일까요? 제가 60년 넘게 연구하고 실천해온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해 효과를 본 발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에 30분간 발 담그기. 물의 온도는 우리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30분 정도 발을 담그고 있으면 발의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면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저는 여기에 천일염 한 줌을 넣어보시라고 권합니다. 삼투압 작용으로 붓기를 빼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루 종일 발에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고 퉁퉁 부었던 다리가 몰라보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습관입니다. 제 환자 중 이명숙 할머니 78세는 이 방법 하나로 2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지긋지긋한 불면증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장님 말씀대로 매일 저녁 발을 따뜻한 소금물에 담갔어요. 처음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는데 일주일 만에 정말 기적처럼 밤에 깨지 않고 푹 자게 됐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잠든 밤이었답니다. 둘째, 발바닥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존재합니다. 이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내장 기관의 활동을 촉진하고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잊지 않고 발바닥 마사지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손가락 끝이나 주먹을 살짝 쥐고 발바닥 전체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특히 발 뒤꿈치와 발가락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 용천혈을 지그시 눌러주면 더욱 좋습니다. 15년간 만성 변비로 고생하던 제 환자 한 분은 이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약 없이도 화장실 가는 것이 편안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벽하게 건조하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발가락 사이는 통풍이 잘 안 되고 습기가 차기 쉬워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곳에 무좀이나 습진 같은 피부 문제가 생기면 가려움증은 물론 심할 경우 2차 감염으로 이어져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샤워 시에는 발가락 사이사이를 신경 써서 닦고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을 이용해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에 작은 상처 하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82세 김우진 어르신은 발가락 사이 무좀을 방치했다가 염증이 심해져 결국 발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평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었지요. 넷째, 보습크림 사용과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생활화하기. 나이가 들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발 피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욕 후에는 발 전용 크림이나 바디 로션을 발라 촉촉하게 유지해 주세요. 건조해서 갈라진 피부는 세균 침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서도 맨발로 다니기보다는 바닥이 푹신하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슬리퍼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딱딱한 바닥은 발바닥과 관절에 불필요한 충격을 줍니다. 제 경험상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발에 잘 맞는 편안한 신발 착용만으로도 발과 무릎 통증의 30% 이상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던 박할머니는 이 4가지 관리법을 3달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3달 후 할머니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기적 같아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발이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지난 주말에는 글쎄 손주 녀석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쭉 돌았다니까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발을 한번 내려다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소중한 발을 정성껏 돌보는 습관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발 관리는 단순한 청결 유지를 넘어 우리 몸 전체 건강에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소홀히 하기 쉬운 부위, 바로 겨드랑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땀이 나고 냄새가 날까봐 신경 쓰이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60년 의사 생활을 통해 얻은 결론은 겨드랑이야말로 우리 몸의 면역력과 해독 작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숨겨진 보물 창고와 같다는 것입니다. 20해 넘게 환절기만 되면 지긋지긋한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하셨던 75세 이정의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봄, 가을만 되면 어김없이 병원을 찾아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것이 연례 행사처럼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계절 바뀔 때마다 약 먹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요. 이러다 평생 약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겨드랑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잦은 제모와 강한 데오도란트 사용으로 인해 피부는 예민하게 붉어져 있었고 군데군데 땀샘이 막힌 듯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겨드랑이 안쪽에 림프절 또한 약간 부어있고 만졌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겨드랑이에는 무려 20개가 넘는 중요한 림프절이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기관으로 혈액 속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외부 침입자와 싸우는 백혈구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이자 국경 수비대인 셈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드랑이 관리를 단순히 냄새 제거 차원에서만 접근합니다. 향이 강한 데오도란트를 뿌려 냄새를 덮거나 땀 억제제를 사용해 땀샘을 인위적으로 막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겨드랑이의 땀샘은 우리 몸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입니다. 이 통로를 화학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막아버리면 배출되어야 할 독소가 우리 몸 안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땀과 노폐물이 뒤엉켜 세균이 번식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겠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실천하며 효과를 본 겨드랑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향이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기. 화학 성분이 강하거나 향이 진한 바디워시나 비누는 겨드랑이 피부의 연약한 보호막을 손상시키고 유익균까지 없애버려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나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60년간 화학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만을 고집해왔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겨드랑이를 충분히 적신 후 순한 비누 거품을 내어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닦아내세요. 이때 떼수건 등으로 강하게 문지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연약한 피부가 자극받아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녹차나 코코넛 오일 성분이 함유된 비누를 추천하곤 합니다. 피부 진정 효과와 함께 자연스러운 항균 작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샤워 후 물기를 완벽하게 건조하여 세균 번식 환경 차단하기. 겨드랑이는 피부가 접히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습기가 차기 쉽습니다. 습하고 따뜻한 환경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지요. 샤워 후에는 반드시 부드러운 수건으로 겨드랑이의 물기를 꼼꼼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헤어드라이어의 찬바람을 이용해 겨드랑이를 말려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세균 번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83세 정민호 어르신은 이 간단한 방법 하나만으로도 20년간 달고 살았던 겨드랑이 습진과 가려움증에서 해방되었다며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셋째, 자연 유래 성분의 데오도란트 사용하기 필요시. 만약 냄새가 걱정되어 데오도란트를 사용해야 한다면 알루미늄, 파라벤, 인공향료 등 화학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땀샘을 막아 노폐물 배출을 방해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림프계 순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베이킹 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약간 섞어 만든 천연 데오도란트를 가끔 사용해 왔습니다. 냄새는 효과적으로 잡아주면서도 땀샘의 자연스러운 기능은 방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좋은 대안은 사과 식초를 물에 약간 희석하여 화장솜에 묻혀 겨드랑이에 가볍게 발라주는 것입니다. 식초의 약산성 성분이 피부의 pH 밸런스를 맞춰주어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초 냄새는 금방 날아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넷째, 매일 아침 2분 림프 마사지로 순환 촉진하기. 이것이야말로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겨드랑이 관리법의 핵심입니다. 매일 아침 단 2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손가락 끝을 이용하여 겨드랑이 주변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겨드랑이에 집중된 림프절을 자극하여 림프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의 배출을 촉진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쪽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반대쪽 손에 내 손가락을 이용하여 겨드랑이 움푹 들어간 곳부터 시작하여 가슴 쪽,
팔 쪽, 등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자극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양쪽 겨드랑이에 각각 1분씩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정희 할머니는 이 네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2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다시 진료실을 찾은 할머니의 얼굴은 이전과 달리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이 왔는데도 기관지염이 재발하지 않았어요. 항생제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가을을 맞이하다니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히 땀 냄새나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키고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정화센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겨드랑이를 소중히 여기고 제대로 관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이전과는 다른 가벼움과 활력을 되찾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면역력 강화와 효과적인 독소 배출, 그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몸의 또 다른 중요한 부위, 바로 허벅지 안쪽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허벅지 안쪽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위야말로 우리 몸 하체 혈액순환의 중요한 길목이자 간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숨겨진 요충지입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가까운 부위에 가만히 손을 대보십시오. 맥박이 뛰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곳, 서해부라 불리는 지역에는 우리 몸의 주요 동맥과 정맥 그리고 중요한 림프절들이 복잡하게 얽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60년 가까이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흥미로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의 순환 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분들에게서 다리 부종이나 하지 정맥류는 물론 간 기능 저하 소견까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70살의 김영희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리는 증상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다리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한 느낌 때문에 수면제 없이는 도저히 잠들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원장님,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좋다는 병원은 다 다녀봤는데 뚜렷한 원인을 모르겠다고만 하니 답답해 죽겠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허벅지 안쪽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져 있었으며 군데군데 긁은 자국과 함께 서해부 림프절이 약간 부어있고 만졌을 때 살짝 단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예상대로 간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단순히 살이 많은 부위가 아닙니다. 다리로 내려가는 가장 큰 혈관인 대퇴동맥과 정맥이 지나가는 통로이며 하체에서 올라오는 림프액이 모여 걸러지는 중요한 서해부 림프절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 부위의 혈액 및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혈관이 늘어나는 정맥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간 경락이 지나가는 중요한 길목으로 봅니다. 실제로 서양 의학에서도 서해부 림프순환의 정체가 간의 해독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자 해독센터인데 이곳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물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간 기능에도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이 저하되어 다리가 쉽게 붓고 피로해지며 심한 경우 통증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의 순환 정체는 골반 주변 장기 및 간 기능에도 알게 모르게 부담을 주어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허벅지 안쪽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하고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허벅지 안쪽을 꼼꼼하게 씻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이 뻣뻣해지면 이 부위에 손이 잘 닿지 않아 더욱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허벅지 안쪽은 피부가 접히고 땀이 차기 쉬워 세균이 번식하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 부위입니다.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을 충분히 적신 후 거품을 낸 순한 천연 비누를 이용하여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겨드랑이 관리에서 말씀드렸듯이 강한 화학 성분의 바디워시는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몸을 구부리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저는 목욕용 스펀지나 부드러운 수건을 긴 막대에 감아 사용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고도 허벅지 안쪽까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씻은 후에는 통기성 좋은 면 소재의 속옷을 착용하세요. 허벅지 안쪽은 습기와 마찰에 취약한 부위입니다.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말리고 땀 흡수가 잘 되고 공기가 잘 통하는 면이나 마 소재의 속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약해지므로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 소재의 속옷은 피부를 자극하고 땀띠나 습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넉넉한 사이즈의 순면 100% 속옷을 입으시라고 늘 강조합니다. 너무 꽉 끼는 속옷이나 바지는 혈액순환과 림프액의 흐름을 방해하여 다리 부종이나 저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생 꽉 끼는 삼각 팬티만을 고집했던 76세 박정수 어르신은 허벅지 안쪽에 심한 피부염이 생겨 고생하셨는데 넉넉한 사이즈의 면 트렁크로 바꾼 지 2주 만에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셋째, 나비 자세와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순환을 도와주세요. 허벅지 안쪽의 혈액 및 림프 순환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어렵고 힘든 동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양 발바닥을 서로 마주 붙인 후 양손으로 발을 잡고 무릎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누르거나 가볍게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나비 자세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여주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스트레칭됩니다. 나는 관절이 안 좋아서 바닥에 앉기가 힘들어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쭉 펴고 다른 쪽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 발바닥을 편 다리의 허벅지 안쪽에 붙인 후 구부린 무릎을 바깥쪽으로 천천히 넘겨 허벅지 안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실시합니다. 저 역시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정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피부 마찰을 줄이기 위해 보습제나 파우더를 활용하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은 걸을 때마다 피부가 서로 쓸리면서 마찰이 일어나기 쉬운 부위라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마찰에 더욱 취약해져 쉽게 붉어지거나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샤워 후 바셀린이나 코코넛 오일과 같은 자극 없는 천연 보습제를 허벅지 안쪽에 얇게 발라 피부를 보호해 주라고 권합니다. 특히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한 피부 자극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베이비 파우더나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김영희 할머니는 이 네 가지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불과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밤에 다리 저리는 게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이제 수면제 없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됐답니다. 퉁퉁 붓던 다리도 많이 가라앉았고요. 얼마 전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결코 무시해도 좋은 부위가 아닙니다. 하체의 혈액과 림프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고 간접적으로는 우리 몸의 중요한 해독 기관인 간 건강까지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허벅지 안쪽 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보십시오. 지긋지긋했던 다리 부종과 만성 피로가 개선되고 몸 전체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위는 바로 등과 두피입니다. 등이랑 두피가 건강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잘 씻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부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의 신경계 기능과 뇌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기억력이 떨어지고 늘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진다고 호소했던 75세 조명자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젊었을 때는 총명하다는 소리를 곧잘 들었는데 요즘은 아들 이름, 손주 이름조차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것이 혹시 치매의 시작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예사롭지 않아요. 이러다 정말 치매라도 오면 어쩌나 너무 무섭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등과 두피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등 근육은 오랫동안 긴장된 상태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두피는 건조하고 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두피 전체의 혈액순환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등과 두피는 단순히 몸의 뒷면과 머리 껍질이 아닙니다.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인 척수와 뇌로 이어지는 중요한 신경 다발과 혈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특히 목덜미부터 등 위쪽 근육의 긴장은 뇌로 가는 혈류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뇌 기능이 저하되어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만성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의 혈액 순환은 곧 뇌 혈류 순환과 직결됩니다. 두피가 건강하지 못하고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해 인지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랜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등과 두피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브러쉬로 등을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을 제대로 씻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팔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 등 전체에 손이 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등, 특히 척추 주변에는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으며 등 근육의 긴장은 전신 피로와 직결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손잡이가 긴 부드러운 목욕 브러쉬를 사용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등을 충분히 적신 후 비누 거품을 내어 브러쉬로 척추를 따라 위아래로, 그리고 척추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씻어내세요. 이렇게 하면 등 피부의 노폐물 제거는 물론 등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여 머리를 맑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79세 김철수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샤워만 했을 뿐인데도 머리가 개운해지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뇌 혈류를 촉진해 주세요. 두피 마사지는 뇌 건강에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피에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어 부드러운 마사지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세수할 때와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손가락 끝에 지문 부위를 이용하여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손의 손가락 끝을 두피에 대고 작은 원을 그리거나 가볍게 누르고 튕기듯 두피 전체를 5분 정도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의 부드러운 부분으로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샴푸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정체되기 쉬운 정수리 부분과 목덜미와 연결되는 뒤통수 부분,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뭉치는 관자놀이 부위를 신경 써서 마사지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조명자 할머니는 이 두피 마사지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깜빡하는 횟수도 줄어든 것 같다며 밝은 표정을 되찾으셨습니다. 셋째,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하세요.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자 뇌와 온몸을 연결하는 신경계의 고속도로입니다. 척추가 굳어있고 유연성이 떨어지면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고 혈액순환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나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5분 정도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을 거르지 않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침대에 편안히 앉아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여 목 근육을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 어깨를 으쓱하며 위아래로 움직이고 천천히 크게 원을 그리며 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기울여 옆구리와 등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나는 허리가 안 좋아서 이런 동작도 힘들어요.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누워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 브릿지 자세만으로도 허리와 등 근육을 강화하고 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의 오랜 환자 중 한 분인 83세 박영호 어르신은 이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5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만성 요통이 크게 완화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넷째,
잠들기 전 5분 등과 목 마사지로 숙면을 유도하세요. 잠자기 전 5분간의 짧은 등과 목 마사지는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을 풀고 깊은 잠을 자는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척추를 따라 분포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뭉친 근육을 이완시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에게 부탁하거나 마사지 크림이나 오일을 손에 덜어 목덜미부터 어깨, 등 윗부분까지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마사지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뭉치는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을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혼자 해야 한다면 테니스 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묶은 다음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 천천히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등 근육을 마사지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등 근육의 뭉친 부분을 찾아 공을 대고 지그시 눌러주면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걱정이 많으셨던 조명자 할머니는 이 4가지 등과 두피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2달 만에 눈에 띄게 활기찬 모습으로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기적 같아요. 이제 손주 이름도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머리가 훨씬 맑아지고 예전처럼 기운도 넘쳐요. 주변 사람들도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등과 두피는 단순히 씻어내야 할 몸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등과 두피 관리에 조금 더 정성을 기울여 보세요.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만성 피로가 사라지며 몸 전체에 활력이 넘치는 놀라운 변화를 분명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여겨왔던 4가지 중요한 신체 부위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와 그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위들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조금은 실감하시겠지요?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원장님 말씀은 다 좋은데 신경 써야 할 곳이 너무 많네요. 이걸 매일 어떻게 다 관리하라는 겁니까? 생각만 해도 복잡하고 어려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매일 꾸준히 실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늙은 의사 김성훈이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찾아낸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누구나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는 건강 습관 만들기 비법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단 5분의 기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고 꾸준한 실천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요일별로 집중 관리할 부위를 정해보세요. 매일 내 부위를 모두 완벽하게 관리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일주일 중 특정 요일에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시작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발 관리의 날, 수요일은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의 날,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의 날, 일요일은 등과 두피 마사지의 날로 정하는 것이지요. 나머지 요일에는 기본적인 청결 관리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심리적인 부담감을 크게 줄이면서도 각 부위를 놓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 부위 관리에 딱 5분만 투자하세요. 네, 맞습니다. 단 5분입니다. 발 마사지에 5분,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에 2분 양쪽 1분씩, 허벅지 스트레칭에 5분, 등과 두피 마사지에 5분, 이렇게 각 부위별 관리 시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5분이라는 시간은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하루 중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든이 넘은 현역 의사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 장수의 가장 확실한 비결은 거창하고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이처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힘에 있습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에서 간단히 발바닥 마사지를 하고 5분, 식사 후 잠시 TV를 보며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며 5분, 저녁 샤워 시간에는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를 합니다. 5분. 이 모든 것을 합쳐도 하루 1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셋째, 새로운 습관을 기존의 일과와 연결하세요. 새로운 건강 습관을 만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매일 하고 있는 익숙한 행동에 덧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한 뒤 바로 두피 마사지를 하고 커피를 마시거나 신문을 보는 동안 발 마사지를 하고
저녁에 TV 뉴스를 보면서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 중에는 등 브러싱을 하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양치질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너무 늦었다는 생각 대신 작은 변화의 힘을 믿으세요. 이제 와서 이런 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6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 가장 놀라운 건강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오히려 80대, 심지어 90대에 이르러서야 이런 관리법을 시작하신 분들이었습니다. 86세의 박정희 할머니는 이 네 가지 부위 관리법을 시작하신 지 6달 만에 오랫동안 복용해온 혈압약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10년 넘게 자신을 괴롭혔던 불면증에서도 완전히 해방되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죠. 원장님, 80평생 이렇게 몸이 가뿐하고 정신이 맑았던 적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이렇게 기다려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93세의 이상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여 지긋지긋했던 관절 통증을 크게 줄이고 마침내 지팡이 없이도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늦게 시작한 건강관리가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누가 알았겠소. 내 발로 걸어서 손주 녀석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명약입니다. 하루 이틀하고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꾸준히 정성을 쏟는 만큼 반드시 건강이라는 값진 선물로 보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 80 넘은 늙은 의사 김성훈이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사는 비결은 결코 멀리 있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토록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몸의 소중한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것 그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이 네 가지 부위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결코 나이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91세의 저도 여전히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